자, 리케르 세 번째고 이 책의 다섯 번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자기 정체성과 같은 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159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야기적 이론은 실천적인 영역의 확장과 윤리적 고찰의 예견이 이야기한다는 행위 구조의 자체 속에 포함될 때에만 묘사와 규정 사이에 진정한 중재를 할 수 있다. 요게 중요한 말이죠. 묘사라고 하는 거는 디스크립션이고 규정이라고 하는 건 프리스크라이브인데 그걸 여기 불어로 써요. 그 리케르도. 그러니까 묘사라고 하는 건 자기의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거니까 약간 규정적인 거라고 한다면 저기 어떤 그 뭐랄까 자기의 의지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규정한다고 하는 말은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규정한다는 것과 묘사한다는 것 사이에 이야기적인 정체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주체와 구조의 어떤 변증법적인 입장이라는 겁니다. 현재 읽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이야기들에서 하나의 삶 전체의 차원에서 자기는 자신의 동일성을 추구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삶 전체의 차원에서 자기의 동일성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이 윤리적인 삶이냐 이런 어떤 이야기적인 정체성, 이야기적인 윤리적 목표를 갖게 된 다음부터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사실은 리케르 입장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챕터에 들어와서 다시 자기 이 소위 어떤 자체성, 이뎀, 그 다음 sameness, 그러니까 자체성이라는 말은 이뎀이라고 라틴어로 쓰고 영어는 sameness, 독일에서는 Gleichheit라고 그러고, 그 다음 자기성은 라틴어로 입세라고 그러고 영어에는 selfhood, 독일에서는 Selbsttheit라고 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독일어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 자체성과 자기성이라고 하는 것의 대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성은 뭐예요? 관계들의 관념이고 동일성이고 유일성을 다루는 철학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1페이지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자체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성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자기성은 뭐예요? 질적인 동일성이라는 거죠. 질적인 동일성. 그러니까 어떤 건 유일하고 늘 똑같은 거, sameness. 어떤 거는 변해가면서도 질적으로 서로 좀 달라졌지만 여전히 뭔가 그 나라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홍성민 교수한테 홍알정을 듣기 전에 여러분과 홍알정을 듣고 나서의 여러분들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왜? 지식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10년 후에 내가 살고 있을 때와 지금과는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여자분 스스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이고 신체적인 것을 변했고 또 가치관이 변했을 때 여러분은 나를 홍성민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제 그걸 바로 자기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64쪽에 보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자세히 검토하게 될 극성이라는 게 양자는 자기의 동일성에 지닌 개념적 조직 속에서 이야기적 동일성의 개입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자체성과 자기성 양쪽에서 이야기 동일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개입의 방법은 자체와 자기가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 성격성의 극점과 자기성의 자체성을 벗어나는 자기 유지의 극점 사이의 특수한 중간의 방식이다. 이거 불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고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늘 똑같고 유일하고 변함이 없고 하는 것이 근대 철학에서 추구했던 나라면 시간에 따라서 변해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리케르가 제시하는 자기성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이렇게 변화를 유도하느냐? 그게 이야기 동일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에 이제 164에 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겠습니다. 성격이라는 낱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해야 될까? 이 용어는 어떤 의미로 묘사적 가치와 상징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는가? 왜 그것은 자기 동일성과 자체 동일성을 겸비하고 있는가? 무엇이 자체 동일성에서 자기 동일성을 드러내고 자체 동일성의 성격의 동일성을 조건 없이 부여하는 것을 방해하는가? 내가 여기서 말하는 성격의 의미는 하나의 인간 개인을 동일자로 재동일하게 해주는 개별적 표시들의 전체이다. 우리가 말하게 될 묘사적 특징들을 통해서 성격은 시간 속에서 수치적, 질적 동일성, 중단 없는 연속성, 그리고 영속성을 겸비한다. 그러니까 이제 리케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성에서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변함없음, 영원함, 유일함 이게 아니고 성격이라는 겁니다. 성격은 변해가죠. 그렇죠? 그러나 인격, 성격이라는 것은 변해가지만 나를 구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변동성과 관련된 것이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로 시간과 이야기라고 하는 책 세 권에서는
그런 시간 속에서 이야기 동일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성격이 변해가는가를 추구했다면 이 책에서는 주로 윤리적인 관계, 타자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갖는 중요성의 의미는 타자 속에서 내가 성격이 변해간다는 겁니다. 166페이지 또 그런 말이 나오죠. 나는 성격이 한 인격을 알아보게 해주는 지속적인 성향들 전체라고 지칭하고 싶다. 이게 결론이죠. 성격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성격은 자기의 문제틀, 자기라는 게 입세죠. 자기의 문제틀이 자체, 이됨의 문제틀과 구별 불가능하게 되는 경계 지점을 구성할 수 있으며 그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격이라는 걸 보면 이됨과 입세의 중간쯤이 있고 이것의 양쪽을 다 겸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성향의 시간적 차원을 탐구하는 것이죠. 이게 시간과 이야기라는 책 세 권에서 한 얘기죠.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거죠. 요거는 그 데카르트의 철학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거죠. 이게 바로 이 리케르 철학의 중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원이 개인의 자기 동일성을 서술화하는 길을 위해서 성격을 보다 멀리 갖다 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적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격과 습관에 대한 얘기를 뭐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 라베종 이러면서 성격과 시간의 차이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습관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습관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변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자꾸 반복하면 변하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돌멩이를 1000만 번 위로 돌려도 벽화나지 않지만 사람은 똑같은 행위를 자꾸 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행동을 자꾸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행동을 자꾸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성 이론의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는 내가 본질적으로 나는 유일한 사람이고 유일한 정치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니케르는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적 기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습관이 변한다는 것과 성격의 변화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챕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이데거의 현존재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존재론이 소위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다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배려와 관련시켜요. 그러니까 배려라는 게 뭐예요? 타자를 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성 입세이때 안에 타자가 들어온다는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리케르의 사상이라기보다는 이제 하이데거한테도 배워온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뭐 좀 너무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10장에 보면 하이데거와의 관계 속에서 이 입세이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이데거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174페이지에 이제 뭐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 구두수성공이라는 A가 있고 왕자는 B가 있어. 근데 뭐예요? 구두수성공의 신체 안에 왕자의 기억이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가 왜 SF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몸은 그대로 있는데 다른 사람의 기억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왕자냐 구두수성공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이제 그 174페이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버틀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크와 버틀러를 인용하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사람의 신체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성에 관련된 질문이고 나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하는 거는 어떤 의심이나 사유가 아니고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체라고 하는 것을 배제시켰던 데카르트나 이런 철학들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억이라는 것도 주로 이제 이 로크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기억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심리적인 것과 관련시키는 건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 조금 어려워요. 여기는. 그래서 입세라고 하는 것과 이됨의 어떤 중간 영역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그게 뭐냐면 신체와 관련된 것이고 그 이야기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4페이지에서도 파피시 쓴 이유와 인격이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텔레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위 계속해서 이제 뭐 화성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나의 의식만 이렇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왜 그런 영화 있지 않아요? 어디 뭐 이렇게 사람이 어떤 통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유전자처럼 분해했다가 다른 통으로 이렇게 이송해 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무슨 파리가 하나 이렇게 끼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분해됐던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통 속에 파리가 있는 줄 모르고 인간만 분해한 줄 알았는데 분해할 때 파리까지 분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쪽 통에 옮겨갈 때 파리와 인간이 합쳐져서 이제 이 인간 조립이 된 거죠. 이제 이럴 때 이 사람은 파리냐 인간이냐 그 얘기를 지금 이 책에서 또 하는 거예요. 184페이지에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리케르가 아까 얘기했던 구두순성군과 왕자의 어떤 신체와 기억의 종합, 그다음 트랜스포테이션 됐을 때 나와 다른 사람의 종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리적이고 기억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타자와의 관계는 이야기적 정체성을 통해서 내가 변해가는 것이고 그렇게 기억이나 뭐 어떤 사유 체계만 갖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도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염려 이런 것들이 자기성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갑시다.